나영은은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세리 씨.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엄마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법적으로 한이의 엄마예요. 그리고 곧 법적으로 한이의 양육권을 되찾을 겁니다. 세리는 말문이 막혔고 차가운 공기가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매서운 가족법 전문 변호사예요. 이름만 들으면 법원에서도 긴장해요. 난 이제 아이를 데려갈 거예요. 이번엔 진짜로.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밀어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시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집안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나영은은 조용히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오늘은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39화 뇌피셜 리뷰. 한이를 데려오려는 나영은과 오범수의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리는 텅 빈 편의점에서 앉은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무언가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오범수의 연인이 아니라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편의점 알바 중인 세리는 멍하니 정면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와 오범수의 관계는 여전히 모호했고 한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만 겨우 마음이 진정되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며 나영은이 들어왔습니다. 힐을 신은 채 또각또각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은 낯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세리는 손에 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이 시간에? 나영은은 말없이 클러치백에서 2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리 앞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술도가 마당에서 한이를 안고 있던 세리의 모습, 그리고 범수와 한이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 각도며 거리며 누가 봐도 몰래 촬영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리는 사진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고 나영은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불안정한 환경이네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애를 돌보는 여자? 그걸 정상적인 육아라고 생각하세요? 세리는 침착하게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이는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함께 있고요. 나영은은 가소롭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를 붙였죠. 국내에서 손꼽히는 양육권 전문 변호사예요. 그쪽은 모 국선 변호사라도 써야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결정적인 무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이 출생신고 서류 복사본이에요. 아직 양육권 정식 분배가 안 끝났다는 증거죠. 나는 정식 엄마고 당신은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세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법정 싸움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이를 안고 있었던 시간들, 젖병을 씻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뺏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세리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은 절대 한이를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나영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거야 법정에서 누가 이기는지 보면 알게 되겠죠. 그 순간 옆에서 자고 있던 한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는 반사적으로 한이를 끌어안았고 나영은은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우리 한이 데리러 올게요. 그러니 미리 작별 인사라도 해두시죠. 그리고 나영은이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한이를 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분노와 절망을 꼭 참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한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지킬 거야. 밤이 깊어갈 무렵 독고 세리는 편의점 창가에 앉아 나영은이 보여준 사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이가 낯선 사람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모습, 누군가 몰래 찍은 듯한 그 사진은 세리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세리는 결국 전화기를 들고
오범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리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한이가 위험해요, 교수님. 나영은이 사람을 시켜서 한이 사진 또 찍었어요. 우리 편의점까지 찾아와서 변호사도 고용해서 한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우리한테서 한이를 빼앗아 가겠대요. 세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오범수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진 보여줘. 내가 처리할게. 그날 저녁 서울 한남동의 고급 펜트하우스.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홀짝이는 나영은의 표정은 한없이 여유로웠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재혼 상대, 국내 3대 기업의 재벌 2세이자 부동산, 금융, 미디어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대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당신 딸하니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 변호사는 움직이고 있는 거야? 나영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내가 직접 세리 앞에 나타나서 경고했어요. 한이가 어디서 자라고 있는지, 누가 키우고 있는지 다 알아봤다는 걸 보여주려고 사진도 보여줬어요. 세리 눈빛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무너지는 얼굴이던데요. 영은의 남편은 피식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한이가 당신 친딸이긴 하지만 지금 그쪽이 키우는 게 더 안정적인 것 같던데? 그 말에 나영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애는 내 피야. 내가 낳은 애야. 세리 같은 애가 어떻게 내 딸을 키우겠어요? 편의점 알바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는 애가 교수라고 오범수 뒤에 숨어서 내 딸을 데리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한이는 나랑 있어야 해. 좋은 학교,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야 해. 돈 걱정 하나 없이 말이야. 그게 엄마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야.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조작해 서류 하나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쪽 변호사들이 정리한 소송 전략이에요. 오범수 쪽은 교수라는 타이틀 빼면 별거 없는걸요. 책임감? 안정된 양육? 그건 돈 앞에 다 무너지는 말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기게 될 거예요. 어떻게든. 영은의 남편은 조용히 서류를 훑어보다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근데 한이, 당신 진짜 사랑하긴 해? 순간 나영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짧은 정적 끝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한이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무도 몰라. 한이, 울음소리, 잠꼬대, 젖냄새 다 기억나. 밤마다 깼어. 그 애를 안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오범수에게 뺏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했던 적 없어. 남편은 시선을 돌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영은은 다시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한이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 아니야. 나는 다시 엄마가 되고 싶어. 진짜 엄마로. 그 말에는 이상한 울림이 담겨 있었고 영은의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나영은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준비해요. 변호사단 회의 내일 오전으로 잡아요. 상대가 무슨 수를 쓰든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한이는 제 딸이에요. 반드시 제품으로 데려올 겁니다. 그녀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고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양육권 분쟁이 아닌 두 여자의 자존심과 사랑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뒤엉킨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각 독수리 술도가의 안채 부엌 따끈한 대추차를 끓이며 마광숙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종종걸음으로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오한이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리의 얼굴도 떠오르고 오범수의 흔들리는 눈빛도 떠오르고 무엇보다 어린 한이의 웃는 모습이 자꾸 눈앞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안채 문이 조용히 열리고 오범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형수님, 잠깐 시간 좀 괜찮으세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추차를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오범수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한이 문제 때문에요. 나영은이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들었어요. 세리 씨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영은 씨가 아이 사진까지 보여주며 협박하듯 얘기했다고요. 오범수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 저는 어떻게든 한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세리가 아니더라도 저는 제 아이를 그 사람에게 다시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이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냥 소유물처럼 생각해요. 그 말에 광숙은 눈을 감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머그잔을 내려놓고 정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범수도련님, 나영은 씨가 돈 많고 변호사 써서 덤벼들면 우리가 아무리 정당해도 질 수도 있어요. 법이라는 게 항상 정의롭기만 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 마음은 법이 아니잖아요. 오범수는 고개를 번쩍 들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형수님, 셀이랑 제가 하니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혹시 회장님, 한동석 회장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광숙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이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와줄 거예요. 그 사람 책임감 강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에요. 한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사람이지요. 오범수는 안도의 숨을 쉬었고 그제야 광숙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을 건드리는 건 나영은 씨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 자기가 뭘 잃게 되는지 아직 몰라요. 내가 직접 움직일게요. 그날 밤 마광숙은 조용히 거실로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동석의 번호를 누르며 그녀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나영은 씨가 우리 아이를 뺏어가려 합니다. 준비되셨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 아이 절대 뺏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술도가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 가족을 지키려는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범수와 독고세리, 그리고 마광숙과 한동석. 이들은 모두 한 아이, 오한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투는 돈과 권력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진심과 책임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범수는 LX 호텔 회장실에서 한동석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딸을 데려가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가며요. 재벌 2세와 재혼해서 돈도 많고 변호사도 고용했다 합니다.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양육권 소송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 문제 쪽으로는 거의 무패 기록이죠. 이미 연락 넣어뒀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투입할 수 있어요. 오범수는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아빠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아이에게 필요한 건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이는 저의 딸입니다. 나영은이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아이를 가져간다는 건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한동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마음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하죠. 모든 건 진실을 아는 쪽의 편일 테니까요. 며칠 후 서울의 고급 로펌 회의실. 긴 테이블 끝에 앉은 오범수와 세리 그리고 한동석의 소개로 온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상대 측은 이미 양육권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재벌가와 결혼해 돈이 넘쳐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 교수님은 국가공인 교육자이고 현재 양육 환경도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불리하진 않습니다. 그 말에 세리는 살짝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오범수는 의연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이는 저에게도 세리에게도 삶의 전부입니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꼭 지켜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범수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한적한 청담동 고급 한식당 창가 자리에 앉은 나영은은 차분하게 생강차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중후한 인상의 남성이 앉아 있었고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국내 최고 로펌 중 하나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나영은은 정제된 말투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양육권 분쟁이 아닙니다. 저는 제 딸을 반드시 데려와야 해요. 오한이는 제 아이입니다. 저 남자와 그 여자에게 맡겨둘 수 없어요. 특히 저 여자 독고셀이라는 아이는 제 아이를 품을 자격이 없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범수 씨는 대학 교수이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친모이신 건 맞지만 현재까지 아이와 떨어져 지낸 시간이 꽤 길군요. 재혼하신 남편 쪽에서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 말에 나영은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이미 제 남편이 준비하고 있어요. 법적 소송 비용은 무제한입니다. 필요하다면 해외 전문가도 부를 수 있어요. 저는 아이를 되찾기 위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국내 3대 기업 회장이에요. 변호사는 미세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법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영은은 이어서 핸드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넘겨 보였습니다. 오한이가 세리 품에 안겨있는 사진, 세리가 오범수와 한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모습, 심지어는 편의점에서 한이를 업고 일하는 장면까지 모두 탐문과 감시 끝에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제가 아이를 방치한 적 없다는 것도 오범수가 얼마나 부적절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는. 변호사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소장 내용에 반영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감시망이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법 촬영으로 역공당할 수 있습니다. 나영은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모든 걸 각오하겠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겨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그녀는 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샴페인을 홀짝이며 창밖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영은의 남편은 서재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이는 결국 내 품으로 돌아올 거야. 그게 엄마니까 당연한 권리니까.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에도 술도가 사람들은 한이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고 진심이란 이름의 벽이 그녀 앞에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싸움은 돈이나 법만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을 전쟁이었습니다. 늦은 밤 독수리 술도가의 안방엔 형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천수, 오흥수, 오강수 그리고 마광수까지. 작은 좌식 테이블 위엔 따뜻한 누룽지탕과 막걸리 한 병이 놓여 있었고 한동석은 벽 쪽에 기대 앉아 조용히 모두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거실에서 한이를 재우다 들어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합류했습니다. 오흥수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진짜 못 참겠어. 우리 한이가 뭐 죄졌냐고. 어떻게 그 여자가 애를 뺏겠다는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지? 오천수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네. 나영은 그 여자가 정말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면 우리도 대응 준비해야지. 이건 단순히 오범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 전체 문제야. 마광숙은 조용히 막걸리를 한 잔 돌린 뒤 눈을 들어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이는 우리 집의 웃음이에요.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를 저런 식으로 소유물처럼 말하는 그 여자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한이가 원하는 게 뭔지. 한이 곁에 진심으로 있어줄 사람은 누구인지 그걸 법정에서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오강수는 스마트폰을 들고 빠르게 뭔가를 검색하더니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실제 양육 환경이 양육권 판결에 큰 영향을 준대. 한이는 지금까지 우리와 있었고 범수 형이 직접 돌봐왔어. 그게 결정적이야. 오범수는 조용히 앉아있던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사실 겁이 났어. 나영은이 돈도 많고 남편도 힘 있는 사람이라 법적으로는 내가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오늘 한이가 잠들면서 내 손가락을 꼭 잡고 자더라. 그 작은 손이 날 믿고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반드시 지켜낼 거야. 우리 한이를. 한동석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LX 호텔 법무팀 쪽에 오래 일한 사람들도 많고 아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제가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물밑에서 충분히 힘을 실어드릴 수 있어요. 마광숙은 고개를 숙였다가 눈시울이 붉어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한동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함께 지키는 거죠. 한이는 이제 우리 모두의 아이니까요. 그 말에 방아는 짧은 침묵에 잠겼다가 형제들의 단단한 결의가 담긴 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천수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바로 움직이자. 자료 정리하고 한이랑 범수 사진도 모으고 술도가의 일상 모습도 영상으로 찍어놔. 다 증거가 될 수 있어. 오강수는 엄지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영상 편집 맡을게. 오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영은이 또 술도가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면 내가 직접 막을게. 절대 한이 근처엔 못 오게 할 거야. 마광숙은 형제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이네요. 한이가 이 집에 온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이번엔 꼭 보여줘요. 그렇게 그 밤 독수리 술도가의 가족들은 비로소 한마음이 되어 다가올 법적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돈도 없고 거대한 배경도 없었지만 진심은 누구보다도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안채의 넓은 마루에는 임시회의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한이를 등에 업은 채로 마광숙 옆에 앉아 있었고 오천수는 큰 스케치북에 한이소작전이라는 제목을 써붙였습니다. 형제들은 전부 반팔티에 슬리퍼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법률사무소 회의실보다 진지했습니다. 잠시 후 한동석이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회색 슈트를 입은 그는 차분한 인상을 풍기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회장님의 요청으로 이번 사건의 법률 자문을 맡게 됐습니다. 현재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15년간 가사 전문만 맡아왔습니다. 오천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15년이면 거의 이혼 전문이시겠네요? 박정훈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위자료에서 양육권, 심지어는 재산 분할까지 아주 골고루 다뤄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논리로 싸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셔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범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이는 저랑 계속 함께 있었고요. 출생신고도 제가 직접 했고 예방접종부터 병원 진료 기록, 분유 바꾼 날짜까지 다 기록해뒀습니다. 사진도 많고요. 저 그동안 엄마 없이 키운다고 매일 일기 썼습니다. 그 말에 마광숙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범수도련님, 일기를 썼다고요? 오범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수님, 한이가 나중에 컸을 때라도 엄마가 안 계셨던 이유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이가 뭘 먹었는지, 언제 아팠는지, 언제 처음 걸었는지 다 적었어요. 박정훈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 일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실제 양육 환경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어느 쪽에서 더 안정적이고 사랑받고 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자료 확보에 집중해 주세요. 오흥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나영은 씨가 재벌이랑 재혼해서 돈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거 법원에서는 엄청 중요하게 보나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육권은 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너무 부유한 경우 아이에게 부적절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재혼 상대가 실제로 아이와 교류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데려가겠다는 건 법적으로도 불리합니다. 오강수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이를 데리고 간다고 하면 우린 어떻게 막을 수 있죠? 박정훈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임시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현 상태에서 이탈시키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이죠. 이건 즉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영은 씨가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면 바로 불법이 됩니다. 오범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다행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한동석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범수가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기려면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명 싸움이어야 하니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이의 사진, 영상, 병원 기록, 예방접종 내역, 분유 스케줄, 수면 일지까지 모든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의료인분 일기는 매일 쓰는 걸로 하시고요. 그 말에 형제들은 각자 자리에서 끄덕이며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오강수가 스마트폰으로 클라우드 백업을 설정했고 오천수는 서류철을 사러 마을 문방구로 달려갔습니다. 마광숙은 한이의 예방접종표를 찾기 위해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고 오흥수는 술도가의 하루를 영상으로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형제들은 그 어느 때보다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돈도 배경도 없지만 한이를 위한 진심만은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그들의 손끝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첫 번째 재판 준비. 진짜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고급 타운하우스 안. 벽난로 옆 대리석 테이블에 앉은 나영은은 갓 내린 커피를 한 모금 머금은 뒤 고개를 돌려 맞은편에 앉은 젊은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그쪽은 하니 양육권 확보 확률을 몇 %로 보시나요? 변호사는 명확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60% 이상입니다. 단 오범수 측이 변호인을 선임했고 현재 아이와의 실생활 양육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 수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영은은 조용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고용한 이유는 이 싸움을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예요. 단순히 확률 얘기나 듣자고 부른 게 아니라고요. 변호사는 무표정하게 태블릿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오범수 씨 집 앞에 CCTV와 사생활 노출이 가능한 거리 사진, 그리고 술도가 내부 사진입니다. 우리 측 사설팀이 24시간 감시로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한이의 복지 상태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서 초안입니다. 나영은은 흘낏 그 자료를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아요. 역시 국내 3대 로펌 출신이라 그런지 준비가 다르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심리전이 중요합니다. 오범수 씨가 법정에 나오기도 전에 지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자극해서 실수를 유도하면 그게 곧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나영은은 잔을 내려놓고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한이를 데려오고 저쪽이 반격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이번엔 그 어떤 동정도 미련도 없어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범수, 당신이 책임감 있는 남자라는 거 잘 알아. 하지만 그건 내 딸을 놓고
나를 무시할 만큼의 무기력한 정의감이야. 한이는 나한테로 와야 해. 내가 키워야 해. 그래야 내 인생이 완성돼.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영은 씨가 재혼한 배우자, 그쪽 자산 내역과 신용도, 모든 재정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인상은 양육권 분쟁에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 감정 과잉 노출은 피하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한이를 빼앗기기 위해 분노한 엄마처럼 보이면 역효과가 납니다. 나영은은 숨을 길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세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아이가 흔들릴 걸 알고 있었죠. 이제 오범수도 한이도 그 모든 것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예요. 그게 내 방식이니까. 그녀는 천천히 거실을 거닐며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엄마가 한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동정은 필요 없어요. 전략만 있으면 돼요. 그날 밤 나영은은 노트북을 켜고 한이와 찍은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웃고 있는 아기 한이, 처음 기어가며 웃고 있던 영상들. 그녀는 그 사진들을 폴더 하나에 담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폴더를 바라보다가 이메일에 사진을 첨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때로 증거보다 강력해요. 감성은 전략이 되고 전략은 곧 승부가 되죠. 그 시각 술도가에서는 오범수가 한이에게 분유를 타주며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꼭 널 지킬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품이 되도록 절대 포기 안 해. 서울가정법원 제6호 법정. 방청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기자들은 플래시 대신 숨죽인 눈빛으로 재판을 지켜보았고 법정 한가운데에는 원고석의 나영은과 그녀의 법률 대리인, 피고석에는 오범수와 그의 변호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좌우엔 마광숙과 독고세리, 그리고 오한이의 모습까지 어린 한이는 품에 안긴 채 잠들어 있었고 세리는 양팔로 한이를 꼭 안은 채 입술을 꼭 다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입장한다는 안내방송이 울리고 모두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내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양육자인 오한이 양의 양육권에 대한 본안 심리에 들어갑니다. 원고 측 발언 시작하십시오. 나영은의 변호사가 일어나 단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피양육자의 친모인 나영은 씨는 현재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갖춘 상태이며 새로이 재혼한 배우자는 재벌 이세로 국내 3대 그룹의 회장입니다. 나영은 씨는 오한이 양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과 성장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한이 양의 미래를 위해 친모인 원고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잠시 법정이 웅성였고 나영은은 고개를 곧게 들고 세리를 향해 찔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아이 데려오는 건 시간 문제야. 그 말을 들은 세리는 눈을 질끈 감았고 오범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범수의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피고 측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오범수는 정중히 허리를 숙인 뒤 정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혼인 중에 아이를 낳은 건 아니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아이가 태어난 그날부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육아를 피한 적이 없습니다. 제 강의 스케줄을 줄여가며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고 잠 못 드는 새벽에도 기저귀를 갈며 한이의 울음을 달랬습니다. 아이의 첫걸음, 첫 옹알이를 모두 함께 했고 아이가 아플 땐 병원도 함께 갔습니다. 저에겐 오한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제 삶의 이유입니다. 재판장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방청석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한동석은 옆자리에서 범수의 등을 조용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오범수의 변호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오범수 씨는 대학 교수로서 안정된 수입과 근무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주거지 또한 아이가 자라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오한이 양이 생후 6개월 무렵까지 양육을 방기했으며 이후 피고의 동의 없이 아이를 빼앗으려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오한이 양의 정서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아이가 지금 누구의 손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지 법원은 분명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영은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안정감? 그 집엔 엄마도 없고 남자들만 사는 집이야. 말이 안 되지. 그 말에 세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이는 저희와 함께 있어요. 제가 있어요. 이 아이는 제 눈을 보고 웃고 제 손길을 느끼고 잠들어요. 저희는 엄마 없이도 그 누구보다 따뜻한 가족이에요. 재판장은 세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세리는 한이를 마광숙에게 조심히 넘긴 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한이는 지금 행복합니다. 강제로 뺏어가면 아이는 혼란에 빠질 거예요. 엄마라는 명분으로 그 아이의 삶을 뒤흔들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떠난 자리에서 누군가는 아이를 품고 안고 사랑하며 지켜냈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재판은 2차 기일에 계속됩니다. 그 말과 함께 법정은 휴정되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진심은 공기처럼 남아 모두의 가슴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